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드리는 구독경제. 화요일에는 두 분을 모시고 있죠. 최이배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법정 구속 재수감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보도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김윤경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그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안도감이 오늘 주가로도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이 오너 리스크라는 것을 그런 게 있었다면 오너가 구속이 되거나 했을 때 기업이 흔들리는 그런 시스템밖에 안 됐다면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과도한 걱정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최 의원님. 예, 뭐 저는 기업하고 기업인을 이제 구분하자라고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재벌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서 마치 삼성그룹은 뭐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거 뭐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은 정몽구 회장, 뭐 정유선 회장 거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네. 그 기업과 개인을 동일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네. 마치 그 재벌 총수가 당장 없으면 그 기업이 막 큰 위기에 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우리나라의 경제는 그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고 기업들도 굉장히 글로벌 기업들이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총수가 부재하더라도 그렇게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나 이런 그 현대차나 지금 굉장히 미래를 위한 큰 투자들을 막 하는데 예. 그 투자를 하는 것에 있어서 이 재벌 총수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없으면은 투자가 미뤄지고 또 그러면 고용이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은 이제 시장의 압력과 필요와 그런 것에 의해서 이미 그 결정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전에 이재용 부회장이 한 1년 정도 이제 그 수감돼 있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도 뭐 그 삼성전자 그때 최고의 성적을 냈고 주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좀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좀 지나친 우려는 할 필요 없고 좀 객관적으로 보면 예.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경쟁력 좋아서 잘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예. 한두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엄청나게 커다란 기업이잖아요. 그럼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익 공유제 오늘 두 분께 좀 여쭤볼 내용인데요. 예. 약 10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선친이죠. 고 이건희 회장께서 강하게 비판했던 제도. 네. 지금 다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에 이익 공유제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고요.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제도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의 신년 기자회견 있었죠. 코로나19로 뭐 양극화되고 일부는 완전히 좀 힘들고 어렵고 나머지는 호황을 누리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이익 공유제의 필요성이 등장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김윤경 기자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양극화가 나타난 건 지표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네. 한국은행이 이제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일단 대면 서비스업 중심으로 매출이나 또 고용 감소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또 중소기업 생산이나 저소득 가계 근로소득이 확실하게 줄어드는 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기업 부분에서 이렇게 생산이 충격이라면 가계소득도 마찬가지인데 가계소득 같은 경우에는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또 상위 20%보다 18배가 더 줄었더라고요. 아. 이게 3분기 통계청의 가계소득 동향에서 나타난 건데요. 네. 근데 이거 외에도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 그래서 요즘 신조어로 벼락거지라는 게 있잖아요. 벼락거죠. 예, 그러니까 금융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불리고 그러니까 네. 그걸 안 하고 있는 사람, 그냥 성실하게 돈만 벌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그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상대적 예, 그것도 불평등에 양극화의 대한, 하나의 그러니까 남들이 벼락 부자가 되니까 네. 그렇지 못해 우리는 벼락거지다. 네, 아무것도 안 그렇게 했는데. 하는 좀 자조적인 언어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게 이 양극화로 그 다시 성장세가 나타나더라도 양극화가 되는 것을 K자로 표시를 했더라고요. 네. K자로요. 예, 네. 그러니까 고소득층이나 이런 층이나 대기업은 예. 계속 성장을 하고 K의 위쪽인 거죠. 위쪽이고. 그다음에 K의 아래쪽. 네. 예, 그러니까 밑으로 가는 저소득층이나 또 중소기업이 있다는 거죠.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더 양극화가 격차가 더 벌어진다. 벌어지는 더 벌어지고. 네, 그런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아하. 이런 거를 해소해야 되는 것은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문제겠죠. 그 부분인데요. 네. 최비 의원님 어떻게 했냐. 물론 양극화 심각하다 다 알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특히나 이 피해를 입으신 분들 구제해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시는 이익공유제는 도대체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제 그 양극화 문제는 솔직히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고요.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이 경제 문제의 한 축이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라고 들여다봤을 때 이제 네. 저는 분석하기를 결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도 벌어지고 네. 그래서 대기업의 정규직은 굉장히 안정적인 직장에서 높은 소득을 얻는 반면에 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서 아무튼 이제 자영업이나 이런 분들의 직업은 불안정해지면서 또 소득은 저 떨어지는 그래서 네. 이제 지금 말한 대로 K자로 벌어지는 네. 건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런 근본적으로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그러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는 왜 벌어졌냐?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를 많이 하고 갑질을 많이 하고 결국 이익을 많이 뽑아먹은 거죠. 뭐 네. 기술 탈취랄지 뭐 단가 후려치기랄지 이런 이제 불공정 거래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공정 거래를 막는 작업과 두 번째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상생 협력 방안 중에 처음 도입된 개념이 이제 성과 공유제입니다. 성과 공유제.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익 공유제가 또 도입됐는데요. 약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성과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협력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어떤 부품의 품질을 더 높이자 네. 또는 이거를 제조하는 단가를 낮추자라고 이렇게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술 개발을 같이 협력을 하는 거죠. 아하. 아무래도 기술적인 것은 대기업이 좋을 거고 또 실질적으로 그걸 만들어 봤던 중소기업 입장에서 같이 하면은 협력이 돼서 성과가 나오니까요. 네. 그래서 기술 개발이 되거나 뭐 이제 품질이 좋아지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성과를 같이 누리는 건데 네. 이 성과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기술 개발해서 좋은 기술을 이 중소기업이 네가 다 써라 아하. 라고 기술로 줄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니네가 이제 단가가 낮아졌으니까 이득을 당연히 더 많이 벌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아니면은 더 많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으니까 더 물량을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꼭 돈이 아니어도 네. 다양한 것으로 성과를 배분할 수 있는 게 성과 공유제인데 예. 이제 이익 공유제는 좀 그거와 다르게 그냥 목표를 딱 정합니다. 돈으로. 올해의 목표 이익이 얼마인데 예를 들어서 100인데 예. 이익이 110이 나면 이 10은 우리 둘이 나눠 갖자. 나눠 갖자. 예. 아하. 그래서 이제 이익 공유제의 개념이 이명박 대통령 때 예. 그때 정운천 총리께서 이제 그 동방선정위원회 위원장이 예. 되시고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이제 도입을 하셨죠. 네. 그래서 정운천 위원장께서 당시에 이제 굉장히 이런 개념을 냈는데 공격을 많이 받으셨죠. 재계에서.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예.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다. 네. 경제학 책에선 본 적도 없다라고 없다. 얘기했던 게 초과 이익 공유제였죠. 초과 이익 공유제. 예.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지금 말씀드린 성과 공유제, 초과 이익 공유제에 대한 개념인데요. 예.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이 많이 바뀌었는데 네. 이 상황에서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크게 손해를 보고 있는데 좀 이익을 본 사람이 손해 본 사람하고 같이 사회적 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으로 예. 설명을 하시면서 용어를 이익공유제라고 이익공유제.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이낙연 대표의 그 이익공유제라는 개념은 더 넓은 개념인 것 같고 제가 찾아봤더니 2014년에 예. 한중 FTA를 할 때 당시에 이제 전남 지사셨는데 전남 쪽에 이제 아무래도 농업을 많이 할 거니까 그렇죠. 이 FTA 하면은 농가들의 피해를 많이 농가들을 보죠. 피해 보니까 그때도 무역 이익 공유제라는 걸 도입하자라고 주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 적이 있으셨군요. 이익 공유에 대한 2014년에. 개념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근데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할 때 이윤을 추구하고 또 이윤을 남겼는데 그게 뭐 목표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거를 자발적으로 공유를 하자라고 했을 때 인센티브 없이 움직일 수 있나요? 저는 거기에 근본적인 좀 문제점이 있고, 네. 그래서 좀 이 정책 제안이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나이브하다라고 김용 기자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의 말씀에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뭐냐면 특히 언택트 위주 네. 기업들 배달이라든지 또는 온라인 기업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수익을 냈으니 네, 플랫폼 기업들을 이 얘기를 플랫폼 많이 하고 기업들 있죠. 예. 상대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본 분들과 좀 서로 나누어 갖자 이런 식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정확하게- 방식이 나이바다 예,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해당 기업들이 지금 몇몇 군데가 얘기가 되고 있고 예.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익을 낸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기업도 있으니까 네. 거기도 포함을 시키는 광의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얼마나 받았는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이득을 얻을 수 있었는지 이거를 따로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렵죠. 예, 비용을 절감을 해가지고 실제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익을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어렵고 음. 그다음에 이제 이익을 거뒀을 때 임직원들과도 나눠야 되고 주주와도 또 나눠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게 있는데 갑자기 다른 기업하고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으로 가게 되면은 주주나 임직원들이 우선순위 안 있게 되니까 이제 전경련이 그런 것들을 좀 지적을 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 정경련이 이익 공유제의 5가지 쟁점이라고 네네. 표시한 우려잖아요. 제기에서는 제기할 만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설명 주신 것 이외에도 또 있잖아요. 네. 5가지니까. 그리고 이제 기업이나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거 이외에도 네. 그다음에 이제 선한 의도라도 그 기업 이사진에서 이렇게 나누자라고 결정을 하는 것 자체가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소위 배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지금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기업의 이사가 기부 행위를 하겠다라고 결의를 할 때 기부금의 성격이라든지 또 이제 회사 목적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은 관리자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어요. 아하, 예. 이런 점들도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총리도 약간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 공유란 무엇인가라고 이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질문이 왔더니 네. 저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손을 싹 그으시네요. 예, 그리고 어떤 것을 제도화하려면은 국민적 그 공론화 이게 네. 좀 먼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익 공유제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은 네. 어떠한 제한이 또 다른 갈등의 요인도 될 수가 있다. 근데 이게 아마 이제 기업들의 관점에서 네. 볼 때는 이익 공유라는 것이 정말 갑자기 듣는 말일 수도 있잖아요. 아하.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김윤경 기자께서 정경련이 제기한 5가지 쟁점 설명도 해주시고 특히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네. 부분이죠. 여기에 덧붙여서 아마 외국 기업에는 우리가 요구를 못할 테니 그렇죠. 참여 안 할 테니 그 외국 기업은 유사한 업종일 경우 상대적으로 좀 과도하게 네. 이익을 보고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당할 수가 우리 있는 기업이 거죠. 역차별당하는 예. 형평성 우려가 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되면 누가 힘들게 열심히 하려고 하겠느냐. 성장 요인의 약화. 그러니까요. 이윤 네. 추구 동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도 지적이 되고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지금 이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 이낙연 대표가 말씀하신 이익공유제는 원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협력하자고 할 때의 이익공유제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일종의 사회 연대를 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같이 힘쓰자라는 수준의 얘기고 예. 그거를 너무 이제 넓게 얘기하셔가지고 막 혼란스럽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그걸 명확히 나누면은 네. 진짜 그냥 대중소기업 간의 그 상생 협력을 위한 이익 공유제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연말 돼서 이렇게 뭐 그 성과급 나오는 시즌이 되면 네. 뭐 삼성전자에서 뭐 PI를 막 몇 억씩 받았다, 몇 천만 원씩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예. 그때 PS가 프로핏 쉐어링이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익의 공유예요, 직원들과. 말 그대로 이익의 공유네요. 예, 직원들과는. 예. 회사가 딱 정합니다. 올해 예를 들어서 100이라는 이익을 우리가 내고 네. 이거를 초과하면은 이 초과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30%를 나눠주겠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각자 성과를 다 평가를 해가지고 나눠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직원은 당연히 내부자니까 그렇게 성과를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이익을 만들어내는데 역시 역할을 한 하청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소기업이. 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은 법적으로는 외부인이지만 네. 거의 준 내부자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음. 내부자와의 거의
준하는 사람이서 준 내부자라고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당연히 이 이익을 만들어낼 때 공유를 기여를 했기 때문에 했죠. 공헌을 했죠. 똑같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에게 몇 퍼센트를 나눌 수 있도록 설계만 한다면 네. 제대로 계약 관계를 맺어 놓는다면 이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네. 저 같은 그래서 이제- 경우에는 조금 네. 다르게 보는 게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꼭 기업들이 이걸 부담해야 되나요? 재정으로 쓰면 그러니까 이제 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네. 거는 건 네. 대기업 중소기업 아, 간의 내부 거래 문제 네. 아니, 그러니까 그 상생 협력의 상생 문제고 협력. 그러니까 예. 같은 네. 업종에서 함께 협력해서 같은 업종이면 어차피 내가 네. 여기서 부품을 사오는 내 중소기업이니까 내 거래처니까 그렇죠. 그걸 공유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어서 저는 네. 이거는 가능하지만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기업에다가 네. 돈을 준다면 그건 아까 말한 대로 배임의 소지도 있을 수 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이것은 이제 크게 얘기하면 저는 사회 연대 기금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예. 해결할 문제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거를 민주당의 이용우 의원님이 네. 제안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미 정의당에서는 뭐 특별재난사회연대세라는 세금을 좀 만들자라는 얘기도 했고 세금 형태로. 네. 상시적으로 그 2년 이용우 동안 의원님은 그거 하죠. 이 부분에 그렇죠? 대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은 그런 세금도 하고 네. 또 법인들이 기부를 해주면 그 기부금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도 해주고 그리고 일부분은 또 뭐 재정을 통해서 국채를 통해서 하자고 하는데 예. 이미 비슷한 게 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상생협력 기금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모아서 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더 큰 틀에서 한번 다뤄볼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이 이익공유제 말 용어 자체가 조금 혼돈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회 전체적으로 함께 잘 살자는 거니까요. 이 예. 부분은 우리 사회에 던져진 화두고요. 앞으로도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서 구독경제 시간이 다 시간에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예. 하고 오늘 벌써 네. 시간이 다 됐어요. 아, 네. 네. 오늘 아까 뭐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 것 같다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최입의 전 의원, 김윤경 뉴스원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